안녕하세요. 자, 6번째, 육회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이제 또 공부해보고 논할 부분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한국은 해가 지지 않은 세계 최강의 나라다. 물론 원래 여러분들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국에서 나왔죠, 영국.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다. 왜 그랬어요, 영국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일단 영국 이야기. 영국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물론 영국의 자랑스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영국의 침략성, 야만성을 보여준 용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영국이 우리 가장 강할 때 영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 물론 19세기까지 이어집니다만은 이렇게 영국이 강할 때 근 뭐 몇백 년간 영국이 세계 최고로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의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세계 도처에 있는 나라들을 집어먹었죠. 집어먹다 보니까 식민지가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이야. 태양은 24시간 떠 있죠. 어느 곳엔간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나가면 밤이 되겠지만 24시간이 자전하는 그런 시기니까 우리 지구가 태양 둘레를 그러니까 언제나 떠 있는 것이야. 왜? 지구 전체가 식민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한국을 가지고 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지금 이런 얘기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영국을 바꿉시다. 영국을 한국으로. 별로 썩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가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면은 실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모든 곳에서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올림피아드, 또 세계 기능 올림피아드.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여타의 뭐 스포츠 경기랄지 이런 곳에서 보더라도 정말 조그마한 나라. 그리고 한때는 변방의 후진국이었잖아요. 이런 나라가 스포츠에서도 어떤 아주 강함을 보여주고, 아까 수학 같은 거랄지 또는 기능적인 거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정확한 통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IQ를 가지고 있다. IQ 강국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분명히 머리가 좋다. 또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한국 사람 그런 걸 가지고 세계 도처에 또 가 있어요. 이제 뒤집어서 말해 봅시다.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땅이니까 해가 안 졌겠네. 그럼 그걸 우리식으로 해보자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 있잖아. 그럼 뒤집어서 아까 영국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한국 역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결부시킬 수 있겠죠. 그건 뭐냐? 한국 사람의 우수함이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 사람의 우수함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나치가 한국 사람을 몰랐다는 거하고 나치 얘네들이 일찍이 한국 자체를 몰랐어요. 다른 걸 하고.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먼저 할까요? 한국을 몰랐다는 것은 나치가 여러분들 아유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압니까? 나치가 갖고 있는 게르만. 우리가 나치 게르만, 독일 게르만족이라고 하죠. 게르만을 영어로 저먼 그래. 그대로 보면 게르만이야, 독일어로. 이걸 저먼 그러죠. 이 게르만족들이 갖고 있는 게르만 민족 지상주의가 있어요. 게르만은
자기들 민족이, 게르만이라는 자기들 민족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게르만 지상주의가 민족 지상주의가 있는데 세계에서 1위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둘러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더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야. 그럼 방법은 간단하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대인 없애면 되지.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옆에 종족 없애면 자기 2등, 1등을 죽이면 1등은 필요 없잖아요. 2등, 1등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게르만 독일은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600만 명을 학살한 것이야 이제. 물론 다 죽일 수는 없었죠. 그게 그토록 독일의 만행이 돼서 지금도 독일은 그걸 미안함을 여기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안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이제 독일하고 일본하고 차이점이야. 같은 이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역시 좀 차원이 달라. 일본하고 독일의 차원이. 어찌됐든 간에 나치는 그렇게 했는데 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실은 그때 우리를 몰랐어. 나치가. 지금 우리는 솔직히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 나치 더 뛰어난 거야.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데 그때 한국을 알았더라면 아마 나치가 몰랐기 다행이지 아마도 우리도 많은 희생이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한국이 이제 거기가 진출할 수 없었지. 왜 유대인들은 가까웠잖아요. 유럽이 가까우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뭐 유럽에 진출할 수밖에 없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000년 이상 국가가 없이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1947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정말 나치가 한국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다행이냐. 우리는 학살을 면했다. 라고 또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어서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면 분명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 두 번째.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우리 뭐 교주님께서도 미국에서 5년여를 사셨는데 미국 뉴욕에 가면은 뉴욕에서 가장 규칙이랄지 도덕이랄지 도덕은 차치하고 법이랄지 이런 걸 지키지 않은 무법의 천지, 무법의 광장. 어디지 압니까? 뉴욕에 가면은 뉴욕의 뒷골목을 할렘가라 그래, 할렘가. 뉴욕 뒷골목. 거기는 정말 이제 흑인들이 주로 이제 아주 그 난폭한 흑인들, 법을 준수하지 않는 범법자들의 아주 집합소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할렘가가. 자, 할렘 가서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또 장사를 잘한다. 장사를 잘한다는 얘기는 영리하다는 것이야. 또 한편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역시 서양은 대표 유대인. 우리가 좀 뭐 베니스의 상인 거기도 또 주인공 유대인 나오게 돼요. 유대인이죠? 가장 뛰어난 사람? 실패했습니다. 왜? 무서워. 그 흑인들이 무서운 것이야. 아시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 뭐라 하는지 압니까? 화교라고 합니다. 화교. 중국 출신 화교라고 해요. 실패했습니다. 한국 사람 성공합니다. 왜? 총 맞고 하겠다는 것이야. 그렇게 각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머리 좋은 건 당연하겠지만은 생활력 또 여타의 모든 의지력이랄지 이런 것이 단연 세계 1등이다. 그렇게 뭐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해가 지지 않은 나라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칭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 일시도 석유가 나지 않잖아요. 외국에서는 불가사의하게 봅니다. 저렇게 석유가 나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밤새워서 네온사인이 불타고 있고 저렇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뭐 선진국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24시간 라스베가스라서 이런 걸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시골 라스베가스도 오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듯이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또 그 여러 가지 불교, 불상에 대한 그런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불상. 그것은 또 원래는 그
북방 쪽으로 가는 걸 대승불교라고 그러고 남방으로 가는 걸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북방불교인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그 불상들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유독 또 우리의 과거에 우리네 불교 문화들 보면 대부분이 또 그렇게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해가 지지 않은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다라고 해서 앞서 말했지만은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했는데 그걸 이어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자, 여러분이야 나라 이제 결국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났다. 영광이죠. 뭐 같이. 또 아까 말한 해가 지지 않는 한국이 될 수 있고 한국이 바통을 받았다. 물론 정신적인 지배도 될 것이며 항차 물질적인 지배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여러분들 그 한때 뭐 박세일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강의 내용을 잠깐 옮겨 보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세계 대제국들은 대부분 변방 지방에서 출발한 나라. 로마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청나라. 물론 몽고나 청나라, 몽고는 원나라를 만들었고 또 청은 금이 만든 여진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변방. 또 우리 한반도는 사실은 변방이죠. 변방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전체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GDP, 총 GDP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13위에서 14, 5위입니다. 대단하죠. 물론 그걸 1인당 GDP로 나눠보면 다소 적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끝내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항차 다른 여타의 것들 다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교주님 말씀 무슨 종교도 우순 종교의 아주 성지를 한국에 만들자. 물론 모든 종교는 성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지는 예루살렘, 불교의 성지는 인도의 부다가야 지방, 이슬람교의 성지는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슴 종교의 성지는 대한민국 이렇게 해보자는 거. 왜?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항차 정신적, 물질적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역시 또다시 저를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해는 뭡니까? 해는 선입니다. 저는 늘상 이제 해로서, 선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정말 우슴 종교의 그 성지답게, 우슴 종교의 메카답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아마도 그 가장 많은 종교로서 가장 많은 종교인은 그래도 단연 구교, 신교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시다. 그리스도교라고 합시다. 구교, 신교 다 합쳐서 기독교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가 아마 많은 것은 또 단일 종교로서는 아마도 이슬람교일 겁니다. 한 10억 됩니다. 이슬람교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교가 되겠죠. 그럼 아무리 많아봐야 크리스트교가 기독교가 아무리 많아봐야 저 생각에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2억 정도 됩니다. 73억인데 아무리 많아봐야 한 20억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다 포괄하자 그 말이야. 기독교, 또 이슬람교, 불교 다 포괄해서 그냥 전 세계를 하나의 묶음을 만들자. 하나의 태양 아래 모든 걸 다 두자. 하나의 태양은 무엇으로서? 우슴 종교로서. 그럼 결국은 어떤 곳에 가서도 다 있다는 것이지. 그 메카는 대한민국이고. 그럼 결국 뭡니까? 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저도 계속 떠 있겠습니다. 해로서.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교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지. 그렇다고 해서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해서 영국처럼 제국주의의 근성을 발휘하자. 그건 아니에요. 왜? 우슴 종교는 정신적인 그런 종교, 정신적인 작용 활동이지 결코 어떤 물질적으로 지배, 피지배 관계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우슴 종교의 특징은
수평적 관계라는 것. 어느 누구도 지배하려거나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다만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또 교리를 설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걸 가지고 지배, 피지배, 주종 이런 관계는 아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치 뭐 자꾸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 태양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뭐 있는 건 아니고 또 내 위에는 또 뭐 교주가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서열상으로 그렇게 따지고 한다는 것은 좀 피곤하니까 그건 아니고 여하튼 한국인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아까 메카가 앞으로 웃음종교 메카는 한국이 된다 그랬죠? 그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완도에 웃음동산이 세워졌다. 웃음동산이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웃음동산을 만드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 해수욕장도 있어요. 신리에 웃음 테마촌을 조성한다고 발표. 자그만치 179억 원 투입. 15만 8,067평방미터 규모의 웃음동산을 만들겠다. 2014년까지 완성하겠다. 뭐 완성이 됐죠. 이 완도군에 따르면 이 웃음동산 테마촌은 웃음 매직 테마관, 해피펀, 영어네 해피펀 숲속의 집, 피트니스 센터 등이 만들어진다. 웃음 대학도 개설해서 웃음 치료사를 양성, 웃음 관광 메카로 육성한다. 역시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완도군은 5월 4일부터 6일까지 2012년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웃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 기간에 각종 웃음 관련 행사를 벌인다. 가장 잘 웃기는 대한민국 웃음 왕도 선발한 행사를 갖고자 한다. 어찌됐든 이 기간에 웃음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역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바, 웃음에 대한 관계된 웃음 종교가 지향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은 웃음 동산까지 만들어진다. 아주 희소식이고 또 그렇게 돼서 우리의 이 웃음에 관한 운동, 또 웃음에 관한 그런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고 또 그것이 일파만파 계속적으로 이웃군으로 이웃시로 전파된다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웃음 동산이 되겠죠. 그럼 대한민국 웃음 동산이 되면은 그 이웃에도 바이러스처럼 퍼지겠죠.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총을 겨루면서 분노에 총을 겨루지 말고 아까 말한 웃음 테러를 하고 웃음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한국에서부터. 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뛰어나니까. IQ도 높고 또 앞서 말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한국 사람이 세계 도처에 파견돼 가지고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니까 결국 한국이 웃음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더욱더 우리를 아주 고무시키고 좋게 만들고 있죠. 또 이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베니힌 유대교 목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라요. 이라는 예언가는 우리를 칭하기를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 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한 예언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고 채안이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목사인데 역시 예언 사역자인데 이라는 예언가는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에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국을 대추수 때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해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웃음동산이 만들어진다는 데 큰 의미. 그러면 결국은 세계의 모든 중심지 어디로 된다? 한국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기독교 대 이슬람 사실은 아주 피를 부르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지역 안에서도 영국 같은 데서는 예전에 지금도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 또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있어요. 각 똑같은 종교 내에서도 그렇다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방금 말한 이런
목사들, 예언 사역자들이 말했다손, 말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종교가 갖고 있는 아주 아량들 넓지요. 우리나라는 그런답니다. 우리나라 종교를 한번, 종교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기독교 한 2천만 명 된답니다. 우리나라 한국 인구 5천만 명입니다. 불교 더 많답니다. 불교는. 또 다른 뭐 여타 종교들 다 합치면 우리 인구가 넘어버려. 인구는 5천만 명인데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 기독교인이야. 절에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 또 불교인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종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기독교하고 불교 싸웁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서 4월 초파일 날 뭐 기독교 서양의 종교인들이 와서 또 목사랄지 신부님이 와서 축복하고, 거꾸로 또 성탄절에 이럴 때 이쪽에 불교랄지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가서 축복하고, 정말 사이 좋은 것이야. 자, 그렇듯이 그렇게 종교의 충돌이 없듯이 그런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항차 웃음 종교까지, 웃음에서까지 메카가 된다. 메카가 된다면, 아니, 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Q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한국이 아까 세계에서 가장 IQ가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진위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스위스 쥐리 대학은 국민소득과 성장에 대한 민족 IQ의 연관관계를 조사한 리포트. 그 결과 세계 최고의 IQ는 한국 1위. 한국 1위야, 단연. 일본 2위, 대만 3위, 싱가포르 4위, 독일 5위.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 싱가포르까지 1위에 4위까지 다 쓸었네. 독일 5위. 어떤 학자는 한국인이 세계 평균 최고 IQ를 가진 이유가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 이렇게 열거했어요. 첫째는 한글의 우수성. 제가 익히 말했죠, 아까. 언어의 뛰어남. 저는 뭐니 해도 그래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1443년에 창제됐어요. 원래 한글이. 세종 25년입니다만 1443년에 창제하고 그 실험을 해봤겠죠. 그래서 1446년에 반포를 했습니다. 3년간 실험을 하고 이렇게 세종 25년, 28년이니까 물론 그 사이에 1445년에 최초로 한글로 된 문서를 한번 한글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내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용비어천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글이 갖고 있는 최고성, 한글이 갖고 있는 우수성, 과학성, 이게 이제 첫째 이유다. 두 번째, 높은 교육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학 진학률이 한 85%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명이 졸업하면은 85명이 고등학교에서 85명 대학을 간다는 것이야. 물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 2년제 대학이 한 200여 개, 4년제 대학이 한 200여 개 돼요.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이죠. 제가 이제 호주를 한번 가봤어요. 호주 가봤더니 호주는 4년제 대학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불과 몇십 개도 안 돼. 이제 전문대학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우리나라 자, 교육열. 높은 인구 밀도. 결국 높은 인구 밀도는 생존에 대한 거예요, 생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생존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되겠지. 역시 그런 요인들. 거기다가 수려한 지세. 지세라는 것은 그 지역, 땅이 갖고 있는 기운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갖고 있는 그런 지세가 뛰어나다는 것. 거기다가 뛰어난 전통 문화나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화는 인쇄 문화랄지 그런 걸 보면은 아주 뛰어남을 알 수 있어요. 700년에서 750년 사이. 이 사이에서 가장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목판 인쇄본이 나옵니다. 예, 무구정광 대다란이가 있는 거예요. 경주의 불국사에서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밑에 탑신 밑에 사리함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프랑스가 약탈해 갔지만 1377년에 나왔던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거 있죠? 직지심경이라 그럽니다. 이건 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의 위대함, 뛰어남 익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 이유. 머리가 좋다는 것은 모든 부분을 통괄할 수 있다. 통할할 수 있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로 덮어서 갈 수 있는 것은 웃음 종교다. 그리고 웃음 종교는 결국 한국이 메카가 된다. 한국이 성지가 된다. 라고 결론적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과주의라고 하지만 그 성과주의라는 것, 그 이면에는 빨리빨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결코 그래서 빨리빨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빨리빨리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빨리빨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보여줬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이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고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만만디라 그러죠. 만만디. 또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청결을 따집니다. 그건 일본이 왜 청결을 따지냐면은 섬나라의 특성이에요. 섬나라는 굉장히 습하잖아요. 습한 데다가 또 일본의 특성이 뭡니까? 지진도 많이 나고 태풍도 많이 지나가고 아주 복잡한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 세 사람을 돼지막에다 집어넣었답니다. 돼지막에. 맨 먼저 튀쳐나온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깔끔을 뜬다 그랬잖아. 깨끗하니까 못 살겠어. 두 번째는 역시 한국 사람이 나오겠죠. 한국 사람도 뭐 깔끔한 것보다는 좀 빨리빨리 이런 성격이 있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가 나왔답니다. 돼지가. 중국 사람 계속 거기 속에 있는 것이야. 만만디야, 만만디. 물론 뭐 지저분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중국은 제가 안 가봤어요. 중국은 안 가봤는데 중국 다녀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은 굉장히 천안문이나 베이징 이런 보여주는 데는 아주 말끔하고 깨끗이 잘 돼 있답니다. 근데 뒷골목에 가면 정말로 못 보겠더라. 그것도 어떤 맥락에서 아까 말했지만은 중국 사람 만만디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하고 또 다른 점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IQ. 그러니까 결국 뛰어나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 그 말이야. 그 말은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문화를 또는 세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 아까 제가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부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런 경험입니다. 저 경험인데 한 7, 8년 전에 저는 베트남을 간 적이 있어요. 베트남인데 제가 비록 돈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소한 즐거움 속에 그 소소한 즐거움 속 웃음 속에 행복은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베트남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베트남이라는 곳은 상당히 외세의 치하를 많이 겪었죠. 외세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베트남이 한때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치민시라 그럽니다만 사이공이라 그러죠. 그 사이공이 한때는 아시아의
파리라 그랬습니다. 베트남의 아시아의 파리, 동남아의 파리 그 정도로 꾸며놨어요. 근데 그렇게 외세가 침략을 하고 자꾸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놀랬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불과 6, 7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메콩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메콩강. 메콩강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이랄지 또는 라오스랄지 캄보디아랄지 여러 나라를 흐르는 관통이 흐르는 강입니다. 그 강이. 근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더러운데도 거기서 나는 메콩강의 특산물이랄까 그쪽에서 잡히는 그런 고기가 있어요. 잉어 정도 그런 고기인데 그걸 튀겨놓은 것이 또 거기에 별미입니다. 물론 저는 못 먹었어요. 역시 저는 이제 그런 데로 좀 비가 짧아서 그런지 물론 그 나라 사람들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주 즐겁게 먹습니다. 거기에 또 메콩강에 여러분들 그 서양 잘 산 나라들은 강 주변이 바다랄지 이런 강 주변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 살아요. 그 풍경 때문에 한강도 우리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후진국들은 전부 못 산 사람이 살아 사실은. 역시 메콩강 주변에 못 산 판자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것을 봤냐면은 그 판자촌이 옹기종기 있는데 전부 다 각 집에 안테나가 세워져 텔레비전 안테나가 각 집에 아주 빽빽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텔레비전 안테나가 없잖아요. 다 케이블로 다 보잖아 지금. 깨끗이 보지.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많냐. 물론 텔레비전 보기 위해서 그러겠죠. 근데 그 베트남의 텔레비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의 거의 1년치 월급이야. 그걸 가지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다는 것이야. 그리고 시청하고 있어, 지금. 또 궁금했잖아요. 도대체 뭘 보기 위해서 그러냐. 라고 했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대장금이라는 것이에요. 이영애라는 텔레비전 나왔습니까? 그러죠? 대장 그걸 본다는 것이야.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한류라 그러죠? 또 한국의 위대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 물론 그걸 보면서 그 고생스러운 그 힘든 일상을 웃음으로 보낸답니다. 그걸 보면 재밌어서 하면서. 근데 더 과관인 것은 그게 주인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오는 외화 가져올 때 각각의 성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맡아가지고 더빙을 하잖아. 그걸 안 해. 그는 한 여자가 다 해버려. 그게 그 속에 나온 주인공들 20명, 30명 다 한 여자가 목소리를 해버린다니까. 더빙을. 기가 막. 그래도 재밌는 것이야. 그 재미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야. 저는 그래서 느꼈던 것이 앞서 우리 IQ란 말도 했고 IQ가 높은 한국이 결국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아니 뭘로? 문화적인 것으로. 웃음도 문화의 일종이니까 정신적인 우리 자산이니까. 근데 거기서 봐서 느낀 것은 역시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러겠지만 드라마도 잘 만들고 모든 게 최고야. 그런 맥락에서는. 중국 여러분 보세요. 가끔 중국 TV에 그 사극하는 거 보면은 정말 허접하게 그지없죠. 일본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 잘 만들어요. 그것만 잘 만듭니까? 다 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도 잘 만든 것입니다. 역시 그런 맥락에서는 이 한국인의 위대함.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제는 뭐냐? 한국인의 위대함인데 그 한국인의 위대함이 결국 무엇까지도 정신문화까지도 그 정신문화 중에서 가장 핵심인 웃음이라는 정신문화, 웃음이라는 정신적 자산, 이것마저도 세계 도처로 퍼져나가고 한국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지가 되고 메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웃음종교, 웃음공화국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데 전도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좋은 자산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앞장서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아까 말했죠.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6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